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시간이 좀 늦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1등, 2등에서 볼 수 있듯이 뉴플렉스, 나무가 같이 2월 2일 애플 비전 프로 출시를 앞두고 가상현실 관련 종목들이 무더기 급등을 했습니다. 상한가가 나왔는데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분들, 여건이 되시고 성향의 분들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이 무리하게 추격을 해서 매수를 하면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 빠른 수익은 날 수 있지만 리스크가 클 수 있는 종목이라서 천천히 보는 게 좋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은 웹툰 종주국이다 라고 하면서 문체부에서 올해 첫 정책 발표로 웹툰 분야를 선택하면서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강조했다. 이런 3대 목표와 핵심 과제를 발표했고 문체부는 오는 2027년까지 산업규모 4조 원, 수출 규모 2억 5천만 달러를 목표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꾸준하게 밀어주는 산업이 이제 되었다라는 배경에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을 했고 1월 25일에는 거래대금 2천억 원 정도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5분 차트 흐름상 1월 24일 10시가 되기 전에 상한가의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7% 정도 개파락이 나왔고 거래량을 그 전날보다 더 터뜨리면서 밀어버렸죠.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시점에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털리지 않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털어버리고 횡보 과정을 거치고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 과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 횡보, 하락, 상승, 횡보, 상승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종목의 특성을 보자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상승을 하면 그만큼 하락, 반납을 계속 해버린 종목이죠. 상승 다음에 하락, 그냥 그대로 그 자리로 반납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내가 이렇게 상승에 따라가면 바로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종목의 특성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워보면 음봉으로 이렇게 나오는 시점이 어디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봉으로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 이런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다져본다면 충분히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차트를 잘 한번 보시면서 음봉이 이렇게 바로 사면 또 어디까지 빠질지가 모르겠죠. 그냥 이렇게 꾸준히 횡보성의 과정 이런 구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블루의 일봉상의 흐름은 아랫꼬리로 계속 저점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고 월요일에 시초가 개파락을 하더라도 5일선을 받쳐줘야 됩니다. 이 올라올 5일선을 받쳐주는 선에서 매매를 해야지 아니면 5일선을 또 이탈하면 시간이 그만큼 또 몇 거래일 더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지켜주는지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이 사이에서 매매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훈하나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디바이스 내 저전력 반도체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작년 10월경부터 지난 금요일까지의 그런 박스 상단부 이렇게 저항이 여러 차례 되었던 박스 상단부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면 최근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적용된 저전력 반도체가 업계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동훈하나텍은 디바이스 내 저전력 반도체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고개를 하나 내밀었는데 고개를 내밀어서 바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역시 이런 박스권 상단 23,500원 부근 그런 부근을 잘 지지를 해주는지 저항이 되었던 부근이 지지가 되면 조금 더 상승할 만한 그런 이 박스의 크기만큼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 그냥 바로 23,500원 라인을 이탈을
바로 해버리면 역시 이렇게 박스를 또 만들면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 이걸 지지를 여러 차례, 여러 거래일 동안 지켜주는지 그런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제주은행은 보통 시장에서 금리 인상 또는 시장이 좋지 못할 때 이렇게 한 차례 띄워주는 그런 종목이죠. 끼가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그런 재료는 없지만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고 시장에서도 왜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을까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거래가 터졌던 첫 시가 자리를 이렇게 잘 지켜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재료를 한번 보자면 1월 31일에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 전환 기준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에 도전을 하면서 첫 전환 사례가 될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6개가 있는데 대구은행,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이렇게 있고 이런 지방은행들이 시중은행으로 전환 요건 충족이 되는 대상은 대구은행과 제주은행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조금 거래가 들어왔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좋지 못할 때 저런 이슈가 더 부각이 될지 아니면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런 악재성의 이슈가 나올지 계속 추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장이 좋지 못하다면 이런 5일선까지 내려올 때 충분히 이 거래를 보고 매수를 해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의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래대금은 970억, 1000억 정도가 터지면서 양호하게 터졌고 그 다음날은 살짝 눌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매매의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코, 이 종목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방산 관련주죠. 시장이 역시 좋지 못할 때 끼 있게 움직이는 방산 관련주이고 240일 장기 평선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이 잘 나오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거의 저항이 되었었죠. 근데 그런 부분을 강한 거래량을 돌파를 했고 그런 다시 241선 부근에서 이런 약간은 상승 반격형의 캔들이 한 차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차례 나왔다고 확률이 높여질 것 같지는 않고 여러 차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여러 차례 이렇게 241선을 지지하면 이 종목은 역시 기준이 되는 선이 지지가 되기 때문에 한 차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구간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지만 거래가 들어왔고 지금 현재 눌림목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공유드릴 종목, 공부할 종목은 다 공유를 드렸는데 종합을 해보자면 이 미스터 블루는 일봉상의 흐름은 괜찮은 것 같지만 분봉상의 흐름으로 볼 때는 쉬운 종목이 아닙니다. 갭도 이렇게 떨구고 그 다음에 올리고 제자리로 반납을 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등락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을 다지는 흐름에서 분할 매수로 전략을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동훈하나텍은 이런 23,500원 라인 이런 부분이 지난 금요일에 시가 부근이기도 한데 그런 부근, 지난 금요일에 시가 부근을 여러 거래일 동안 잘 지켜준다면 이 종목은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저항이 다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한 차례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제주은행은 지금 시장에서 큰 재료로는 볼 수 없지만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그런 이슈 발표가 1월 31일에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한번 볼만한 종목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스페코도 이런 빨간 선 241년 장기 평성을 잘 지켜주는지 그렇게 볼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로 봤을 때 나무가, HLB, 뉴프렉스, 신성델타테크, 이스트소프트, 파워로직스 이렇게 요동을 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눈이 충분히 돌아가고 손이 움직이고 나가는 게 당연한데 원칙 매매만 해도 사실 충분하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매를 하면 수익은 빠르지만 확률은 줄어들고 계좌도 손실이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칙 매매 고수하시면서 1월 마지막 주도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